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음으로는 알지만 왜 실천이 안 되고 현실은 걱정, 불안, 초조, 우울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저자 이케가야 유지의 삶이 흔들릴 때 뇌의 과학을 읽습니다 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을 가져와 제 생각을 더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개미를 하루 종일 구경하고 겁도 없이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던 나는 어디로 가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두려움에 새로운 일을 시도도 못하는 나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슐츠 박사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뇌 안쪽에 깊숙이 자리한 중뇌라는 곳에서 독특한 활동을 하는 세포를 발견했는데 이는 먹이에 활발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였다. 먹이를 주기 직전에 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처음에 원숭이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먹이를 준다는 신호임을 알아챘다. 이른바 조건 반사가 일어난 것이다. 먹이에 반응한다는 것은 원숭이가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자 먹이가 주어지기 전에 신호만으로도 세포가 활성화되었다. 슐츠 박사가 발견한 세포는 도파민 뉴런이라는 쾌락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원숭이가 신호의 의미를 알아챈 뒤에는 신호를 볼 때마다 먹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신경세포는 더 이상 신호와 먹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신호나 먹이를 받아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 도파민 뉴런은 집중력이나 의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새롭고 신선한 기분을 잊어버리면 뇌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렇다. 뇌에는 매너리즘이 독이다. 여러분, 삶이 단조롭게 느껴지십니까? 단조로운 업무,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까? 세상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가슴 뛰는 일들로 넘쳐나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당신의 뇌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어떻게 다시 세상을 흥미진진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슐츠 박사의 또 다른 논문에 그 해답이 있다. 역시나 원숭이 실험인데 이번에는 신호가 주어질 때 반드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랜덤하게 주어 보았다. 신호마다 빠짐없이 먹이를 주면 100%, 한 번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0%로 설정한 뒤 박사는 그 확률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았다. 그 결과 도파민 뉴런은 확률이 50%일 때 가장 활동적이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에서 가장 큰 쾌락을 느낀 것이다. 그렇다. 뇌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즐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은 추리소설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책을 읽고 싶을까요? 결과가 뻔한 스포츠 경기에 흥미를 느낄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손바닥 보듯 뻔한 삶은 뇌를 망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뇌에게는 최대의 영양분인 셈이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모두 이루고 걱정거리가 없어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결코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없어진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억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퇴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하고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인생을 밀도 있게 살아갈까요? 메이첼 박사는 생쥐 실험에서 포기하지 않고 미로를 잘 통과하는 쥐들과 그렇지 않은 쥐들의 성향을 실험으로 분석했는데 두 집단의 차이점은 호기심과 집중력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일이든 잘 처리하는 뛰어난 뇌를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집중력과 뇌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뇌의 해마를 살펴야 한다. 해마는 기억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엔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에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바로 이 세포가 집중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낯선 환경으로 뇌를 자극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은 곧 원한다면 뇌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을 벗어나기 위해선 호기심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타고난 뇌의 능력과 성향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 능력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뇌세포에는 신경세포가 지나가는 시냅스라는 부위가 있다. 뇌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냅스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자극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행동을 반복해 습관으로 만들거나 새로운 정보를 반복 학습해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때 뇌파 중에 세타파가 시냅스를 자극하면 시냅스가 학습하기 쉬운 유연한 상태로 바뀐다. 세타파는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뇌파로 새로운 것과 만나거나 모험하는 등 뇌가 외부 세계에 흥미를 느낄 때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농담으로 뇌가 굳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반응이 아니라 뇌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런던 대학의 로스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성능은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않고 젊은이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나이가 들면 세타파가 변한다는 것이다. 세타파는 앞서 말했듯 지적 호기심이나 집중력과 관계가 있다. 세타파가 없으면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 결국 뇌 자체의 성능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적은 타성에 빠지는 것이다. 타성에 빠지면 세타파는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고 뇌 기능이 뛰어난 진짜 이유는 전반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선하다. 삶에 익숙해진 어른들과는 전혀 다르다. 매너리즘은 뇌의 성능을 떨어뜨리는데 어째서 뇌는 사람이 타성에 젖어들게 만드는 걸까? 뇌의 결함이나 질병일까? 아니다. 매너리즘은 뇌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 만약 모든 사물을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고 모든 현상에 감격스러워한다면 일상생활을 진행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끼지만 익숙해지면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의 효율성을 위해 고안해낸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 체계가 너무 편리해서 인간이 특별한 집중을 하지 않고도 자전거를 타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비유하자면 자동 조종 장치를 몸에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는 대부분 자동 조종 장치로 운행하기 때문에 A에서 B 지점까지 목적지만 설정하면 알아서 비행을 한다. 문제는 이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 우리의 행동 패턴을 제어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각이다. 자동 조종 장치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종하고 있다. 잠재의식 연구의 대가 밥 프록터는 이 자동 조종 장치를 패러다임이라 칭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 행동, 건강, 본인의 통장 잔고, 이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 이 한 가지 뿐입니다. 반복을 통해 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기는 것, 이것뿐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해 뜨는 시간을 검색하시고 내일 알람으로 그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내일 입을 옷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세요. 알람이 울리면 로봇처럼 일어나서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서 가장 가까운 운동기구가 있는 곳까지 갔다 오세요. 가서 운동을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운동기구가 주변에 없다면 공원이나 산, 바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까지 갔다 오면 됩니다. 매일 8일 동안만 하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연속으로 하세요. 새벽 2시에 잤더라도 일어나서 8일간만 이 행동을 반복하세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댈 필요 없듯이 해야 할 이유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다가 패러다임이 정착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진짜 이유입니다. 뇌는 자동 조종 장치의 경로를 수정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만약 그게 쉽게 조종이 된다면 그건 이미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니겠죠. 뇌는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동 조종 장치의 개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여서 반복해서 그게 뇌 안에서 프로그래밍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긍정적 패러다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느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걱정만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당신이 생각한 무언가를 실제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미리 입력된 좌표로 자동 운행되게 놔둘 것인가? 운전대를 직접 잡고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하기 싫겠지만 하루하루 운전하는 법을 반복해서 배우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